자, 경우의 수 예제 문제 2개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는 10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나오면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보는데, 자, 우선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 있다 그랬어.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가 2개 있대요. 그리고 10원짜리가 4개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한다 라고 하면 내가 이 동전에 따라서 100원짜리를 하나 있으니까 얘를 쓰거나 안 쓰거나 해서 경우의 수를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가 있으니까 한 개를 쓰거나 또는 안 쓰거나 해서 100원짜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그러면 50원짜리는 2개가 있으니까 내가 얘를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해서 3가지예요. 얘는 몇 가지겠어? 10원짜리는 4개가 있으니까 5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와 3과 5를 곱해 주시는데, 자, 이 안에는 뭐도 포함이 되냐면 모두 쓰지 않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100원도 안 쓰고 50원도 안 쓰고 10원도 안 쓰는 경우. 근데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면 빵원이잖아. 여기서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한 가지를 빼주시면 바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시면 29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자, 요 경우에서 100원짜리를 내가 하나를 내는 경우하고 50원짜리를 2개를 내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예요. 근데 금액의 수로 따지게 되면 100원짜리를 한 개 내도 100원이고 50원짜리를 2개 내도 100원이죠. 이거는 같은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금액의 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50원짜리로 100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10원짜리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는 50원짜리를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10원짜리로는 안 바꿔도 돼. 얘로 못 만들기 때문에 겹치지 않으니까. 근데 5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하나는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라? 100원짜리 동전을 50원짜리로 바꿔버려라. 자꾸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50원짜리 몇 개? 자, 원래 2개 있었고 100원짜리를 또 바꿨으니까 50원짜리가 총 4개가 되고요. 10원짜리는 원래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돼. 그럼 얘가 이제 4개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수는 5가지겠지? 얘도 5가지겠지? 자, 그리고 역시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안 내고 안 내는 경우는 제외를 시켜줘야 되니까 한 가지를 빼주셔야 돼요. 따라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24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5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하는 볼펜이 있다. 그 볼펜을 가격별로 한 자루씩은 살 때 합하여 12,000원이 되게 하는 방법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몇 자루씩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500원짜리를 X자로 살 거야. 자, 2,000원짜리를 Y자로 살 거예요. 3,000원짜리를 Z자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12,000원이 되게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500x 더하기 2000y 더하기 3000z 해서 12,000원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계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500으로 다 나눌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4y 플러스 6z가 24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찾아주는데, 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이제 노가다로 찾아야 돼. 직접 다 찾긴 찾되 숫자가 큰 쪽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적어도 한 자루씩은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3,000원짜리를 한 자루 산다라고 생각하면 Z가 1이겠죠. 그러면
x 플러스 4y 해서 얼마가 나오냐면은 18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큰 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직접 찾는 거야. 이제 2,000원짜리 내가 한 자루 산다 그러면 여기 4가 돼버리니까 500원짜리는 14자루 살 수 있어. 자, 내가 2,000원짜리를 2자루를 사면 2가 들어갔죠? 그럼 얘는 10자루 살 수 있어. 내가 얘를 3자루 사면 6자루 살 수 있어. 얘를 4자루 사면 2자리 살 수 있어. 여기까지 찾을 수가 있겠지. 5자루를 사게 되면 얘를 못 사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4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찾는 거야. 이번에는 3,000원짜리를 2자리 살 거야. 그러면 z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4y가 12가 되고 역시 큰 수 기준으로 또 1부터 넣어가면 찾습니다. 얘가 1이면 얘가 8, 얘가 2면 이쪽이 4, 3이면 0, 0이면 안 사는 거니까 할 필요가 없죠. 한 자루씩은 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가지예요. 자, 그럼 요번에는 3,000원짜리를 3자루 살 거야. 그럼 얘를 3자루를 사면 x 플러스 4y가 여기가 지금 18이 되니까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찾아요. y에다 1을 넣고 여기 1을 넣으면 얘가 2가 나와. 근데 얘는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각각을 다 찾았고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따라서 다 더해주시면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찾는 것도 규칙적으로 찾아줘야 헷갈리지 않게 정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4번으로 넘어가면은 2가지 경우가 나와요. 색칠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길찾기 문제. 자, 색칠하기 문제는 크게도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4가지 색을 사용을 할 거고요. 중복 가능하고요. 같은 색도 써도 되는데 인접한 부분은 구분할 거예요. 인접한 부분은 구분을 하면서 색칠을 할 건데 자,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영역의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각 영역에 따라서 인접한 부분의 수를 찾아볼 거예요. A는 몇 개가 붙어 있죠? A는 3개 붙어 있죠. B는 AC 2개가 붙어 있고 C는 또 3개가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죠. D는 2개가 붙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영역의 개수가 지금 2개 짝지어서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냥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모든 영역이 개수가 다르거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가 제외되냐면 모두 같은 경우와 하나만 다른 경우가 제외되는 거야. 얘는 2개가 같으니까 그냥 찾을 수 있는 쉬운 문제예요. 그럼 한번 찾아보면 4가지 색을 사용을 하고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색깔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인접한 부분은 구분을 지을 거다 그랬는데 가장 많이 붙어있는 부분부터 색칠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A를 먼저 색칠을 하는데 색깔이 4가지가 있으니까 4개 중에 하나 골라 색칠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 다음에는 쭉 연결하면서 색칠해 주시면 돼요. B를 색칠을 할 건데 A에 색칠한 건 B에다 색칠할 수가 없지. 따라서 3가지 색을 색칠할 수 있어요. C는 A와 B에 색칠한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어요. D는 A와 C가 붙어있기 때문에 AC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2가지를 쓸 수 있어요. 색칠하는 건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연속해서 일어나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과 같고 따라서 이거를 다 곱해주시면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얘를 구해주면 48가지가 나오나요?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데 자, 2번째는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인접한 부분의 영역을 개수를 세어보면 A는 몇 군데? 2개예요. AC는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B는 2개예요. C도
B, D랑만 붙어 있기 때문에 2개예요. D도 A, C랑만 붙어 있어서 2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영역의 수가 모두 같거나 또는 이 중에서 한 개만 다른 경우에는 2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겠지. 자, 지금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인접한 부분의 개수를 세어서 모두 같거나 하나만 다른 경우에는 케이스를 나누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걸 기준으로 쭉 따라가면서 해주시면 된다. 자, 이 경우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도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AC가 지금 떨어져 있죠. BD도 물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AC 또는 BD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선생님은 AC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AC가 같은 색인 경우, 그 다음에 AC가 다른 색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줄 겁니다. 자, AC가 같은 색이면 내가 A를 먼저 색칠을 할 거야. 4가지 색이니까 4개 중에 골라 색칠을 하겠지. A에다가 여기 색칠했어요. 그러면 C는 자동으로 색칠이 돼. AC가 같은 색이니까. 자, 그럼 B는 AC가 둘 다 색칠이 됐지만 같은 색으로 색칠이 됐기 때문에 B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죠. D도 3가지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AC를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 A를 먼저 색칠을 했어요. 내가 4가지 색 중에 골라 색칠을 했어. 그 다음에 C를 색칠을 하면 A에 색칠한 거 말고 다른 걸 색칠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C에 색칠할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자, 그럼 B로 가면 AC가 색칠이 됐고 둘이 다른 색으로 색칠이 됐기 때문에 B에 색칠할 수 있는 건 2가지. D도 AC에 색칠한 거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2가지. 이렇게 해주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더해줍니다. 그럼 얘가 24가지 나오고 36가지구나. 36가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12, 4에서 48가지가 나와서 더해주시면 8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와 이 경우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인접한 면의 개수에 따라서 그냥 푸냐 케이스를 나누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돌아가면 예제 문제에서도 A가 붙어있는 면의 수를 찾아보면 D랑 A는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A 2개 붙어있고 B도 2개, D도 2개, C도 2개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경우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따라서 어떻게 나누냐? AD 또는 BC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AD가 같은 색인 경우 그 다음에 AD가 다른 색인 경우로 구분을 해서 더해준다. 자, AD가 같은 색인데 얘는 지금 5가지 색으로 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A를 먼저 색칠을 해요. 5개 중에 하나 골라 색칠을 했어. 근데 AD가 같은 색이야. 그럼 D도 자동으로 색칠이 됐어. 자, 그럼 B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겠지. C에 색칠할 수 있는 것도 4가지겠지.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색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다른 색인 경우에도 A를 먼저 색칠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 색칠을 했어. 5가지 중에 골라 색칠을 하겠지. 그럼 D에는 어떻게 해야 돼? D는 여기 색칠한 거 말고 해야 되니까 4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색칠을 하겠죠. 그럼 B로 왔을 때 둘 다 걸러내야 되니까 얘는 3가지. C도 둘 다 걸러내야 되니까 3가지예요. 따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해 주시면 이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계산을 하면 첫 번째는 몇 가지? 80까지 나오죠. 얘는 5, 4, 20하고 9하고 곱하니까 180까지 나와서 2개 더해 주시면 총 260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구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구분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완전 노가다. 직접 찾아주셔야 되는 건데 뭐냐면 A를 출발해서 B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직접 찾으면서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예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A에서 B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거나 D로 가거나 E로 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경우는 했으니까 A에서 D로 가는 경우 찾을 거예요. 자, 그럼 A에서 D로 갔어요. A에서 D까지 갔어. 그러면 D에서 갈 수 있는 게 C 또는 H죠. C 또는 H. 자, 그러면 C까지 갔어. C에서 또 갈 수 있는 게 B 또는 G예요. 그럼 B로 가면 끝났어. 근데 G로 가면 아직 안 끝났죠. 자, G로 갔습니다. 그럼 G에서 갈 수 있는 경우는 H 또는 F예요. 여기서 또 H 또는 F. 내가 H로 갔어. 그럼 여기에서는 D로 못 가지. D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H까지 갔을 때 갈 수 있는 방법은 2로까지밖에 못 가요. 그 다음에 2에서 A로는 못 가죠. 그래서 F로 갈 수밖에 없고 F에서는 B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 자, 다시 지워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A, D, C, G, 그 다음에 F로 갔어. 그럼 F에서는 B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F에서 E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E로 가면 A로 못 가니까 H로 갈 수밖에 없어요. H에서는 또 D로도 못 가고 G로도 못 가니까 요거는 찾을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F에서 E로 갔으면 2에서는 갈 수가 없었지. 그러면 여기서는 끝나겠네. 자, 여기서는 끝이 나고 H로 갔을 때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F에서 B로 가고 E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F에서 B로 가서 끝났고, 그 다음에 A, D, H까지 갔을 때 A, D, H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E 또는 G예요. 그러면 E로 가는 경우와 G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선 E로 갑시다.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은 F밖에 없죠. A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선 바로 F로 갑시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는 이제 B로 바로 가서 끝나거나 아니면 G로 가거나. 자, 그러면 이제 G로 갔어. G에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H 또는 C인데 H로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C로밖에 갈 수가 없고 C에서는 B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찾아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A, D, H, G까지 갔어요. A, D, H, G. 자, 그럼 여기에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C로 가거나 F로 가거나 C로 가거나 F로 가거나. 자, 그럼 C로 먼저 가볼까요? C로 가면은 여기서는 갈 수 있는 게 B밖에 없어요. C에서는 B로 바로 갈 수밖에 없고. 자, F로 왔어. F로 오면 B로 바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F에서 E로 가게 되면 A나 H로 가야 되는데 얘도 못 가고 얘도 못 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B로 바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도 B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직접 다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에서 E로 갈 수도 있죠. 자, A에서 E로 가는 경우도 하나하나 찾아주시게 되면 여기서도 7가지가 추가로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왔고, 그리고 A에서 B로 바로 가는 경우가 1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을 다 더해주시면 15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 직접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험 삼아서 한번 요 A에서 E로 가는 경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문제 잘 풀어주십시오.